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는 각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인들에게 말할 때마다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기, 미국인들에게 튀김과 치즈를 못 먹게 하기, 영국인들이 축구 경기를 볼 때 채널을 돌려버리기 등이 있는데요. 이렇듯 각 나라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을 화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밌게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한국에 대한 토론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한국인들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글을 작성했고 이 글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이제 나는 내 나라로의 귀국을 앞두고 있고 정든 한국인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나는 분명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 확신한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한국인 친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한국인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소개해 볼게. 먼저 한국인들이 가장 못 참는 행동은 네가 한국인들에게 요거트를 대접할 때 뚜껑을 제거하고 주는 행동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언제 한 번은 학교 수업을 듣다가 알게 된 한국인 친구가 혼자 요거트를 먹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친구가 요거트를 뚜껑까지 전부 핥아먹고 있는 거야. 나는 당연히 이 친구는 형편이 어려운 친구구나 싶었고 가끔 그에게 삼각김밥이나 빵 등 저렴하지만 생존에 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뜬금없이 주곤 했어. 그럴 때마다 그는 도통 이유를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맙다며 내가 준 음식을 받았지. 그러다 언제는 친구들끼리 번화가에 술을 마시러 갔고 그때 이 친구는 엄청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 상의와 바지, 신발 등 그가 걸친 것들은 전부 명품 브랜드였어. 나는 그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다른 친구들에게 그에 대해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그는 딱히 부족함 없이 사는 친구였더라고. 따라서 나는 그에게 왜 그때 요거트를 뚜껑까지 싹싹 핥아먹었냐고 물어봤는데 그는 내게 당연한 걸 왜 묻냐는 표정을 짓더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뚜껑에 묻은 요거트를 맛보려고 요거트를 구매한 건데 뚜껑을 핥아먹고 내용물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뚜껑을 버리고 내용물만 먹는 건 한국인으로서 절대로 용납 못해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친구도 한국에는 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요거트는 뚜껑부터 핥아먹는다는 말이 있어. 그만큼 한국인들은 요거트 뚜껑에 묻은 내용물을 버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라며 거들더라. 나는 그 친구에게 그럼 그동안 내 간식들은 왜 넙죽넙죽 받아먹은 거냐고 따지고 싶었으나 마침 어제 자신의 아르바이트비가 입금됐다면서 1차는 자신이 쏘겠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참기로 결정했지. 두 번째는 바로 쌀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정말 재밌게도 한국인 친구들과 소주를 먹으러 가면 이들은 꼭 밥 한 공기씩을 주문하곤 하고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같은 국물 요리나 고기류 등을 먹을 때는 100%라고 보면 된다. 심지어 이런 음식들 앞에서는 식사를 하고 온 친구들조차 무조건 쌀밥을 시키더라고. 한 번은 내 나라 문화를 따라하고 싶다는 기숙사 친구들과 하루 종일 피자와 파스타만 먹은 적이 있는데 결국 저녁에 파스타를 먹다가 한 친구가 배는 부른데 뭔가 먹은 것 같지가 않다며 울상을 짓더라고. 그러고는 점원에게 공깃밥 없냐고 물어보려고 하더라. 그 말에 다른 친구들이 죽기 살기로 말려서 그를 제재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나는 이날 도전에 참가했던 친구들이 이후로 양식을 먹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웃긴 건 내 친구들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인들은 콩밥은 또 싫어한다는 거야. 아, 내가 한국인들을 그 어떤 것보다 화나게 하는 법을 알려줄게. 바로 이들이 화장실에 가고 싶은 낌새를 보이면 그의 스마트폰을 뺏어버리는 거야. 한국인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절대로 화장실에 가지 않거든. 나는 기숙사에 살고 있지만 친구들 자취방에도 많이 놀러 가봤고 화장실에 갈 때 스마트폰을 반드시 챙기는 건 모든 한국인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사실 이건 내 기숙사 룸메이트를 통해 처음 알았는데 그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뭔가를 놓고 온 것처럼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나와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챙기고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이야. 사실 처음에는 굳이 스마트폰을 챙기고 한참 동안이나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내 룸메이트가 도대체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의심스러웠지만 알고 보니 이건 전형적인 한국인들의 행동이더라고. 심지어 한 번은 친구 자취방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 한 명이 몹시 급한 표정으로 뭔가를 찾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화장실이 급한데 자신의 스마트폰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야. 나는 휴지도 아니고 화장실 가는데 왜 스마트폰을 찾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스마트폰이 무조건 있어야 화장실에 갈 수 있다고 울부짖을 뿐이었고 제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화 좀 걸어달라고 요구하더라. 물론 나는 그의 스마트폰에 전화를 걸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스마트폰은 그의 왼쪽 소나기에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지. 내가 그 사실을 알려주자 그는 분노의 괴성을 지르며 화장실로 돌진하더라. 그리고 잠시 후 조금 진정되었는지 한국인들은 스마트폰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이므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 따윈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한국인들은 화를 잘 내지 않고 참을성이 강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뜬금없는 곳에서 못 참는다는 게 너무 웃겨. 이렇게 정들었던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 안 남아서 정말 슬프지만 이 글을 읽는 너희가 나 대신 한국인들을 놀려줬으면 해.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국인의 말처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화장실에서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화장실에 간 김에 제 영상들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거트에 뚜껑을 핥는다고 해서 가난할 거라고 생각하다니 아마 높은 확률로 한국은 글쓴이의 국가보다 훨씬 잘 사는 국가일 텐데 말이야. 글쎄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한국인들이 요거트 뚜껑에 묻은 내용물을 먹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 아마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의 문화상 한국인들에게 이런 습관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을 거야. 한국인 친구 집에 놀러가서 신발을 신은 채로 방에 들어간다면 한국인을 효과적으로 화나게 할 수 있다. 다만 뒷감당이 가능한 친구들만 시도해보도록 해. 신발을 신은 채로 방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그 말은 한국인들은 친구를 집에 들이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다는 소리야? 네 말이 이해가 안 돼. 그게 아니라 한국은 집안에서 신발을 벗고 다니는 문화를 가졌어. 그들은 효율적인 바닥난방 시스템이 있고 청결에 진심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한국인들이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샤워실 문을 잠가버린다면 그들은 분명 엄청나게 화를 낼 거야. 그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샤워를 안 하면 몸이 오염된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 누군가 내게 샤워를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 즉시 미쳐버리고 말 거야. 한국인들은 어떻게 그런 귀찮은 행위를 매일 할 수가 있는 거지? 말을 하다가 마는 것도 한국인들을 미치게 만든다. 나는 가끔 나를 화나게 만든 한국인 친구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곤 하지. 나는 해외에서 한국인을 화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건 바로 중국인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한국에 관심이 생기기 전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에게 중국 출신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인이라고 답했지만 가까스로 화를 참고 있는지 얼굴이 몹시 새빨개져 있었거든. 그건 굳이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기분 나쁠 만한 말 아니야? 너는 욕만 안 했지. 그 한국인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것과 다름없어. 다음부터는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먼저 물어보길 바란다. 한국인에게 김치 없이 라면을 먹게 하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참을 수 없게 만드는 행동 중 하나다. 사실 매운 라면에 더 매운 채소를 얹어 먹는다는 게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 그건 네가 김치에 라면을 안 먹어봐서 하는 소리야. 나는 한국 라면에 미쳐있고 특히 짜장라면의 경우 김치 없이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 당신은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글을 적어놨군요. 김치는 중국의 전통 음식으로 당신은 김치를 중국식 명칭으로 정확히 적을 필요가 있어요.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인류 문명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던데 왜 그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가 남의 문화를 못 뺏어서 안달인 거야? 매번 억지를 부리는 중국인들이 불쌍하면서도 자신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들이 한심하기도 하다. 중국이
인류 문명의 기원이라는 것도 그저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역사를 베끼거나 빼앗아온 허구일 뿐이죠. 그들의 말은 아무것도 믿어선 안 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